오늘은 제가 구분 상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 내서 공부를 하고 유튜브를 보고 책을 읽는 이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선택을 조금이라도 더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냐면 부동산은 선명한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절대 단기간에 돈을 버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물론 운 좋게 상승장이 와서 몇 억이 오르는 시절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어쩌면 우연의 일치고 그 돈을 만약에 벌었다 해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단순히 현재의 수치, 분위기에 휘둘려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해서 10년 이상, 부동산은 무조건 5년, 10년입니다. 10년 이상 내다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년 이상 굴러야 됩니다. 현장에서. 대한민국 전 지역 주요 신도시 개발지 직접 전국으로 발로 뛰고 몸소 체험하고 투자해보고 지역의 변화를 직접 봐야 몸으로 체득해야 비로소 나의 실력이 갖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양이 많다. 이거보다 미래를 읽을 줄 아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왜 통찰력이 필요할까? 제가 직접 겪었던 건데 한 8년인가 9년 전이에요. 과거에 이제 아파트를 하나 산 게 있는데 그게 한 6년 동안 안 올랐습니다. 오히려 떨어졌어요. 하락장을 맞고. 그런데 상승장이 오면서 본전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제 돈은 몇 천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6년 동안 그 아파트 가격이 그대로다. 혹은 세금 내고 이자 내고 오히려 약간의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내가 물건을 팔지 않고 방치되면서 상승장이 오면서 팔렸거든요. 그런 게 사실 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사자마자 올랐는데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정말 경기가 최악일 때 미분양을 사서 호황기가 와서 또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못 팔아서 제자리로 돌아왔고,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제가 경험을 하고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론은 다시 가격이 회복된 건 어떻게 보면 다행이지만 그 자체로 만족해도 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뭐 4년, 6년 동안 자금이 묶여 있었는데 그때 선택을 잘 했다면, 다른 곳에 잘했다면 오히려 2배, 4배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그 시간에 누릴 수 있었던 다른 기회들이 다 지나갔다는 거죠. 이걸 이제 기회 비용이라고 하는데,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또 공부가 되고요. 그리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도 내용을 찾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게 저의 일이기도 하고 재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습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은 구분 상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구분 상가가 어떤 거냐면, 우리 신도시 안에 보면 이 대형 건물 같은 거 보이시죠? 이런 건물이 100평의 땅이 있는데 그 위에 연면적이 예를 들어서 500평이다. 토지 위에 건물, 이걸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런데 구분 상가는 이 통으로 건물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이 호실별로 있죠.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소유자가 한 명씩 다 따로 되어 있는 걸 구분 상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하시는 분들은 땅을 사서 이렇게 지어서 호실별로 분양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게 안 좋다는 것보다는 10년 뒤 미래 가치를 봤을 때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예요. 이번에 오시리아 관광단지 해서 110만 평 규모의 관광지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아니나 다를까 최초의 이제 구분 상가가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현장을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비어 있습니다. 왜 비어 있을까? 이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부동산을 보면 궁금증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코너 자리에는 밥상집이 들어왔는데 코너 옆에 자리 혹은 반대편 코너 자리에는 안 들어왔을까? 둘 중에 하나겠죠. 임대료가 비싸서 그럴 수도 있고, 주변에 이용객들이 그만큼 많이 없기 때문에 밥상이 2개, 3개 이렇게 필요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시리아 관광 단지는 지금 현재 가보시면요, 오시리아 역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아울렛 이케아 있고, 그 다음에 롯데 월드 조그만한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메디타운 해서 시니어타운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용 숙박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관광지인데, 관광지는 사람들이 관광을 하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매일 사람들이 유동이 있거나 그런 곳은 아니에요. 특정 기간이죠. 특정 시간, 뭐 주말이라든지 혹은 공휴일,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사실 구분 상가에서 소비력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시리아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롯데 여기 아울렛 가서 쇼핑을 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대부분 어디서 먹을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애들도 막 두세 명 이렇게 키우고 가족 단위는 애들 케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후딱 내부에서 먹고 그냥 바로 집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데이트 오는 젊은 친구들 혹은 아기가 없고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쇼핑을 하고 나서 차를 끌고 이 주변의 바닷가 쪽 가서 소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기에서 차를 끌고 나와서 여기 주변에 있는 이 구분 상가에 뼈다귀 해장국을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집밥, 편한 밥상은 주변의 공사 인부들만 수요자일 뿐이지 나머지 사람들은 밥을 먹을 일이 없습니다. 결론은 구분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수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구분 상가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그 거북선 비극해서 뉴스에 지금 나오고 난리인데 거북선도 보면 여기 시흥시라고 해서 대한민국 지도에서 서쪽 제일 끝단에 위치한 관광지거든요. 그래서 관광지를 만든다 해서 받아였는데 여기를 매립해서 회센터 놓고 웨이브파크 놓고 각종 오피스텔과 호텔 이런 곳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전부 다 비어 있는 곳들은 대부분 구분 상가입니다. 보이시죠? 이런 거 초대형 펍 라운지 이런 게 이제 들어왔다고 나왔는데 주변에 가보시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고깃집 일부 들어와 있네요. 하지만 뒤쪽으로 가보면 다 비어 있다는 거죠. 바다가 보이는 쪽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적으로 수요가 없는 곳들은 이렇게 비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관광지의 특성은 더더욱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히 이런 빈 땅에 전부 다 아파트가 들어왔다. 아파트가 들어오고 고정적인 수요가 들어오고 일자리가 들어오면 당연히 이런 구분 상가에는 조금이나마 더 유동이 생겨서 임차인들이 들어오면서 상권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희박하다. 그래서 여기 분양한 사람들 16억 주고 건물을 샀는데 그러니까 구분 상가를 산 거죠. 그런데 유찰이 여러 번 돼서 3억에 낙찰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대출을 최대한 연끌을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내다가 대출 이자를 못 내서 경매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끌 투자는 사실 하면 안 됩니다. 더더욱 나이가 많을수록 연끌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나이가 만약에 젊고 내가 이자 감당이 된다. 향후 10년 이상은 된다 하면은 솔직히 연끌 투자해도 됩니다. 그런데 5, 60대 경제성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 연끌 투자하면은 이자를 못 내서 경매에 넘어갈 일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분 상가를 만약에 투자를 하려면 어떤 위주의 구분 상가를 봐야 되냐 이걸 좀 알려드릴 건데 그냥 공식입니다. 아파트 단지 세대수 대비 상가 개수가 낮은 거, 없는 거, 적은 걸 선택하셔야 돼요. 명지의 이편한 여기도 보시면요. 여기 아파트가 세대수가 한 3, 40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상가가 거의 한 3, 400개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세대수의 상가 이용을 한 명이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1세대 1상가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지금 여기 일부 임차가 그나마 들어와 있는데 바로 맞은편에 서부지청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시설들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법무사 뭐 세무사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보세요. 법무사만 연속으로 3개 들어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카페라든지 그 다음에 유동커피 대형 카페도 들어와 있고 자 그런데 여기 상가가 제가 말씀드렸죠. 300개가 넘는다. 그래서 지청 앞에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바로 뒤쪽 뒷블럭을 가보면 이런 식으로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은요. 자, 굉장히 심각하죠. 전부 다 임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옆에 거는 더 심각합니다. 여기 삼정 그린코아 오피스텔은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비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수는 작은데 상가 이용객들은 작은데 상가 개수는 많다. 당연히 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냐? 우리가 증산역 가볼게요. 양산의 증산역 보면 역 바로 앞에 여기에 구분 상가들도 비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심각하죠. 역세권인데. 그런데 역과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있죠. 요런데 여기서 역과 가려면 거리가 있거든요. 천도 넘어가야 되고. 그런데 여기의 장점은 주변에 세대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둘러싸여져 있으면서 요런데 상가 건물 개수가 작은 거 이런 것들은 공실이 날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위층까지 다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안 돼요. 상가가 보세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다섯 덩어리 이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자, 뒤로도 가볼까요? 주차장이고 뒤에조차도 공실이 없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런 거.
뭐 일부 이렇게 있긴 있는데 바로 이렇게 공실이 채워지죠. 개원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딱 지도를 보고 아파트 세대수는 많은데 세대수 대비 상가 개수가 적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진해구 자운동이라고 가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라임 아파트가 1298세대예요. 세대수가 거의 1300개 정도 되는데 그 대비 상가 개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자, 이거죠. 프라임 아파트. 세대수가 1300개 대비 여기 편의점 하나, 부동산 하나, 10% 하나, 아이스크림집, 태권도집, 그 다음에 음악학원, 투다리 이게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평생 먹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18년 예전 모습 봐도 편의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만큼 독점이다.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상가로 가려고 해도 지대가 높고 고립되어 있고 걸어갈 수 없는 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상가까지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퇴근할 때에는 뭔가 음식을 사들고 올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여기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히려 위치가 안 좋은 구분 상가인데 고정 수요를 많이 품고 있다. 이런 것들은 좋은 겁니다. 대신에 이제 땅값이 구분되어 있어서 가격이 많이 오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임차인이라든지 사업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이런 식으로 선명한 미래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튜디오를 세팅을 따로 했어요. 여러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